편도가 붓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푹 쉬셔야 할 텐데요.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심각하게 부어 있으면 치료 전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편도 아데노이드가 커지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발생하면 단체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제 제 외래에 오시는데 이제 각방을 써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같이 자면 도저히 같이 잠을 못 자겠다. 부부싸움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하고 싸워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안타까운 경우는 군대에 있는 군인이 제 외래에 왔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선임들이나 이제 동료들이 싫어해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네.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관심병사로까지 돼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에게도 코골이가 너무 큰 경우는 자다가 깨는 경우 있습니다. 자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네. 깊은 잠을 방해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는 이제 어느 정도 시끄러운 거지만 숨을 안 쉬게 되면 성인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성기능 장애, 탈모가 2배에서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국내 의뢰진에 의해서 무호흡증이 심한 남성에서 탈모가 7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소아에서는 성장 장애, 식욕 저하, 과잉 행동, 집중력과 지능 저하, 야뇨증, 고혈압, 당뇨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는 무호흡증이 심한 보호자가 무호흡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면 저는 성장장애 식욕저하가 있어서 키가 작을 수 있죠. 키 네. 작은 아이가 짜증내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오줌 싸고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게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은 이제 코나 구강이나 인후도가 좁아져서 발생하는데 좁아지면 코골이, 떨리게 돼서 완전히 막히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커서 그런데 특히 소아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큰 것입니다. 보시면 편도가 이제 목구멍을 다 막고 있습니다. 공간이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폐에서 이제 까만 것이 공기길인데 공기길이 쭉 올라가다가 이것이 아데노이드인데 아데노이드가 막고 있어서 공기길이 아주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수술하고 나서 모습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넓어야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 좁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좁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주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면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이 편도는 생후 2~3살 정도부터 발육이 시작돼서 5살부터 10살 때 최대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딱 이 시기에 편도 비대증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잠 못 들게 만드는 이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치료는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일단 지켜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소아는 5세에서 15세 사이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편도 크기 변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 거의 없고요. 작은 편도는 좀 기다리면 작아질 수 있지만 큰 편도는 변화가 없다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고 편도가 너무 크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편도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있지만 증상이 좀 심해서 제가 수술 권해드렸는데 다른 여러 곳에서 이제 편도는 이제 작아질 수 있어서 그냥 있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재료를 왔습니다. 편도가 오히려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게 있으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제거하는 것은 이제 편도가 이렇게 있으면 편도가 목 안에 붙어 있겠죠. 그 사이를 이렇게 박리를 해서 이제 편도를 떼내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귤을 편도라고 생각했을 때 귤을 그냥 껍질을 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귤 알갱이가 쉽게 분리가 되겠죠. 이것을 모두 제거하는 것인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이 아주 적고요. 편도 선정이 많을 때는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재발을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더 권해드리고요. 부분 절제, 피타법이라고
최근에 아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어머니들께서 이제 검색을 해서 알고 오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피타 수술해 주세요 하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요즘 아주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수술법인데 네. 피타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편도를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편도 사이에 편도와 목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떼내는 것이 아니라 편도 밖에서부터 제거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귤을 껍질을 이렇게 까는 것이 아니라 귤 알맹이를 그냥 이렇게 파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도가 일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하고 나도 맨살이 덜 노출되니까 코팅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덜 아픕니다. 그리고 혈관이 이제 밖에서부터 굵고 편도 쪽으로 갈수록 가는데 조금 더 가는 곳에서 저희가 지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이런 합병증도 조금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죠. 네. 그러면 재발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도선염이 많은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재발하면 안 되니까 그런 환자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인에서는 이제 크게 권하진 않는데 그 이유는 소아편도는 편도가 이제 목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가 이제 꼭지에서 이제 나무 줄기에 달려있듯이 이렇게 있어서 톡 떼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편도가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편도는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소아는 나와 있지만 성인 같은 경우는 크기는 보이지가 비슷해도 않네요. 네. 겉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깊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거할 경우에는 어차피 편도와 목에 붙어있는 사이를 가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피타처럼 부분 절제할 경우 밖에서 파고 들어가면 이것이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할지 제거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술적으로도 조금 어렵고 너무 많이 제거하면 근육에 손상이 갈 수 있고 또 덜 제거하면 너무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의에서는 부분 절제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편도 수술하고 나서 가장 크게 저희가 걱정한 것은 출혈입니다. 저희가 이제 피 검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5분 동안 누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치면 반창고를 붙이거나 이제 붕대를 감아 놓게 되죠. 모관에 수술하고 나면 반창고를 붙일 수도 있고 없고 붕대를 감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살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우리 또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말을 하게 되면 또 혀가 움직이면서 수술했던 부위를 계속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출혈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다쳤을 때 딱지가 앉았을 때 간질간질해서 빨리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다 아물고 나서 딱지가 떨어지면 피가 안 나죠. 똑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런 혈관들이 편도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을 이렇게 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혈을 하게 되는데 지혈을 했을 때 딱지가 충분히 다 아물고 나서 떨어지면 충혈을 하지 않지만 1주나 2주쯤 이제 딱지가 미리 떨어져 버리면 이제 출혈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스트레스 받고 보호자도 힘든 게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혀를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출혈이 가장 걱정되는데 2에서 한 5%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네. 특히나 수술하고 2주 이내에 특히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2주만 지나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이내는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올해는 출혈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3주 전에 발생했습니다. 네. 3주 전, 한 달 전에 수술했던 환자가 이제 수술하고 일주일 전에 집에서 자고 나왔는데 이제 검은 피를 토해서 응급실로 왔는데 병원에 왔을 때는 다행히 이렇게 지혈이 되어서 큰 문제 없이 하루 입원하고 지금까지 다 잘 나왔는데 네.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 말씀하신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얼음찜질하고 같습니다. 네. 우리가 겨울이 되고 그러면 손이 차면 손이 하얗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좀 덜 되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먹으면 이제 그 주변 혈관이 조금 수축되기 때문에 출혈을 조금 예방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프면 잘 안 먹으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서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약은 아닌데 약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은 아니지만 수술하고 나서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를 보면 이게 소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막히면 일부 코골이가 남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이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키도 잘 크고 말도 이제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야뇨증이 생겼던 제 환자도 수술하고 나서 이제 소변도 잘 가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 같은 것도 덜 걸려서 오히려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천장이나 혀 다양한 원인 때문에 폐쇄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도 아데노이드뿐만 아니라 여러 부위의 수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이제 이런 양압기를 착용해서 이제 조금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수술뿐만 아니라 이런 도구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틀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치아에 끼면 이제 턱을 앞으로 당겨줍니다. 앞으로 당겨지면 안에 있는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치료가 잘 되면 성인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암, 성기능장애, 탈모 이런 것이 다 좋아지거나 아니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남자 5살 아이였는데 코를 심하게 긁고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심하고 잘 때 똑바로 잘 못 자서 계속 뒤척이게 되고 좀 잘 때 힘들어하면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면 편도가 아주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편도가 좋아졌는데 수술 전에 이제 자는 것을 보호자께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보시면 네, 코 고는 소리가 상당하네요. 네. 코를 고는 것도 문제지만 좀 네.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좀 힘들게 자고 있는데 수술하고 나면 아주 조용합니다. 예, 자는 것도 수면을 아주 취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편하게 자요. 네.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수술하고 처음 1, 2주는 부어서 코를 더 골 수 있지만 2, 3주 지나서 다 나으면 처음에는 이제 너무 걱정을 하십니다. 숨을 쉬는 게 맞는지. 처음에는 애가 죽었나 걱정이 돼서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짜증을 내고 말도 안 듣고 뭐 주의력이 결핍되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사실 편도 질환임에도 ADHD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수술을 일찍 받으면 이런 생활 습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받으면 좋을까요? 네, 수술은 이제 필요하다면 1살도 할 수 있고 2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 제가 배울 때만 해도 5살에서 6살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일어났는데 아주 어린 환자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지능 저하라든지 성장 저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빨리 수술하고 빨리 치료했을 때 잘 크고 또 머리도 좋아진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빨리 수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10kg 미만 아주 그런 이제 약한 아이들은 이제 수술할 때 보호자들이 더 걱정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15kg 이상, 20kg 이상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준이 왜 생겼는지 찾아봐도 그런 근거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10kg 미만인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그런 애들은 기다려봤자 성장이 잘 안 돼 체중이 잘 안 늡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수술하고 나서 그런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잘 먹기 시작하고 체중이 잘 늘어서 건강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네, 조금 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코를 안 골고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편할 것 같지만 어쨌든 면역기관 아니겠습니까? 편도를 떼고 나면 면역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편도는 말씀드린 대로 면역 조직입니다. 그래서 코와 입으로 들어온 세균을 방어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편도를 제거하면 면역이 저하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도를 제거해도 그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편도는 이렇게 목 안에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편도를 제거한다고 하면 이제 목구멍 편도와 인두 편도, 아데노이드와 편도 두 가지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편도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기인두관 편도, 다른 편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편도는 이렇게 귤을 제거하듯이 이렇게 대부분 제거할 수 있지만 아데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커져 있는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도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역은 임파선이라든지 다른 우리 몸의 면역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맹장염으로 맹장 수술했을 때 걱정 안 하죠. 똑같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제로 특이하게도 제 환자들 대부분 환자들에서 편도를 제거하고 나서 오히려 목 감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편도를 제거해도 면역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거 제거를 하면 목소리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수술하고 직후에는 우리가 목 감기가 걸리면 어떤가요? 목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바로 목소리가 변해서 바로 알아채죠. 그렇죠. 전화를 했을 때 목 감기 걸린 거 아니냐 바로 알아채는데 감기가 걸리거나 이제 수술하고 나면 목 안이 붓게 됩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하고 나면 많이 아프죠. 그러면 이제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근육들도 잘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제 목소리가 수술하고 나서 2, 3주 안에는 대부분 변하는데 한 두세 달 있으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편도가 아주 큰 경우인데요. 알사탕 2개를 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알사탕을 빼고 말했을 때 목소리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렇듯이 편도가 아주 크면 목 안을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났다가 그것이 제거되면 목이 뻥 뚫리면 이제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편도를 제거하고 난 후의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비대해진 부분만 잘라낸다는 그런 수술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겨둔 것 자체가 재발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분만 절제했을 때 어느 정도로 재발이 되는지요? 네, 재발은 이제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한 1%에서 2% 정도 재발한 것 같습니다. 네. 재발하는 예를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남자 6세 환자였는데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으로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경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환자가 1년 후에 감기로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한쪽 편도가 너무 커서 수술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수술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원장님이 수술하긴 뭘 해요. 어서 병원 가세요라고 혼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분이 그날 저한테 와서 수술했는데 병원 갔더니 수술 빨리 해라고 해서 속상해요라고 해서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저한테 오셨는데요. 수술 전에 이렇게 편도가 아주 컸습니다. 목구멍을 거의 다 막고 있죠. 수술하고 나서 아주 넓어졌습니다. 다 좋아졌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왼쪽에는 조금 깨끗한데 오른쪽 위에 살짝 뭔가 보이죠. 살짝 편도가 살짝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이거보다 더 커졌죠. 조금 더 커졌고 1년이 지나니 원래 크기로 다시 커졌습니다. 처음 모습보다 편도 크기는 모양은 바뀌었지만 왼쪽은 괜찮지만 네. 오른쪽만 재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한쪽이 완전히 원래 크기로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전보다 수술하고 나서 원래 크기는 아니지만 반 정도 크기로 한 요 정도 크기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편도가 굉장히 커서 목구멍을 다 막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 달쯤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조금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있으니 오히려 조금 더 줄었고 1년 후에도 크기가 첫 한 달보다는 오히려 감소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염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는요,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양인데요. 그렇죠. 위암이나 폐암처럼 많이 발병되는 병은 아니지만 편도도 암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담배와 술은 이제 모든 병의 근원이죠. 똑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흡연과 음주는 입을 통해서 하니까 특히나 편도암을 잘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라고 여성분들은 아마 좀 흔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남자분들은 잘 몰라도 왜냐하면 이게 HPV라는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모든 여성에서 이제 그 예방 접종을 하고 있죠. 이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암뿐만 아니라 편도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이제 목이 아프고 말씀드렸듯이 삼킴 곤란 그리고 귀도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로 가는 신경이 목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목이 아픈데 귀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목에 이렇게 망우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진단은 이제 한쪽 편도가 이렇게 커져 있는 모습 진찰을 통해서 그리고 CT를 보면 이렇게 편도 부분이 아주 커져 있는 부분 이런
그 CT 검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서 조직을 좀 떼서 병리학적으로 현미경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초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주로 사용하고요. 진행된 경우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함께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예방은 금연금주, 이것은 뭐 여러 번 말을 해도 입이 아플 정도로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제 편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도암의 예를 보여드리면 남자 57세 환자가 좀 흥미로운 증례입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이 환자는 목이 아픈 것도 없고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코를 골고 무호흡증 때문에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편도를 제거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편도를 제거하면 이건 버려진다고 했죠. 네. 그냥 버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편도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하나도 없는데 편도암으로 진단이 되어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펫이라고 우리가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인데 펫을 찍으면 이제 밝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암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밝게 나왔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밝은 것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통은 아파서 오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진찰해서 진단하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가 코골이 수술했다가 치료가 빨리 진단해서 치료가 잘 되어서 아주 좋아진 경우입니다. 편도 결석 혹은 편도염이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만약에 암으로 발생했을 때 편도암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말씀하셨듯이 보통 모든 암은 염증에서 시작합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담배나 술이 안 좋은 것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염증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제 안에 세포들이 바뀌어버리면서 암이 될 수가 있거든요. 편도 결석과 편도 선염도 염증이고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이것이 편도암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도암은 초기에 진단받는 경우는 대부분 한 70% 전후로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좀 말기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한 40% 전후로 이제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좀 건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기관지 또 편도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코와 목은 이게 촉촉해야 됩니다. 이게 수분이 충분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세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방어 기전들이 작동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처럼 건조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습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공기 중에 습도를 높이는 것도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다들 알고 계시죠? 편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 미세먼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양치나 각을 통해서 세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촉촉한 수분 섭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편도에 대한 다양한 질환을 알려주셨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의 이비인후과의 허성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